도내 확진자의 절반이 외국인에게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핀셋 방역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또 취소된 청원생명축제의 일부 시설들이 개방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축제를 기다렸던 시민들의 아쉬움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충북 히말라야 원정대가 다올라길이 등정까지 마치며 14좌 가운데 5개 봉우리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내년에는 파키스탄 쪽 산군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워라밸 문화가 기업 현장에 빠르게 정착하고 있습니다. 똑똑하게 일하고 제대로 쉬는 근무 환경이 생산성까지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사흘 연휴 기간 1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오늘은 30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확진자의 절반이 외국인을 중심으로 발생하자 청주시가 핀셋 방역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지난 연휴 기간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133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이 74명으로 절반이 넘는 5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청주시의 경우 등록 인구 기준 외국인 비율은 1.4%에 불과하지만 지난 9월 전체 확진자의 32%가 외국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청주에선 지난달 26일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40대 외국인 확진자의 직장 동료가 확진되는 등 가족 지인 간 N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청주시는 외국인이 주로 일하는 건설 현장 등의 방역을 강화하는 핀셋 방역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종별, 나라별, 거주 형태의 식습관, 종교, 문화, 형태별 발병 패턴을 분석하여 개별 특성에 따른 핀셋 방역을 실시해 충청북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청주 성모병원과 효성병원 등 지역 내 5개 의료기관에 전담치료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모두 95개 병상으로 경증보다 증상이 심한 중등증 환자를 수용하게 됩니다. 일반 환자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고 또 치료에 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잘 할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아픈 정도의 중등증 환자들에게는 그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한편 16세와 17세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도 시작됐습니다. 도내에선 2만 9천여 명의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접종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충북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54.7%로 전국 평균인 53%를 웃돌고 있습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계획됐던 지역의 각종 행사와 축제들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데요. 일부 행사는 시설 일부를 무료로 개방해 축제를 기다렸던 시민들의 아쉬움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수족관의 물고기 배설물이 위층에서 재배되는 엽채류의 영양분으로 공급되고 물은 정화돼 다시 수족관으로 흘러내려옵니다. 벽면에서 자라는 이끼와 고무나무 등 녹색 식물들이 조경은 물론 실내 공기를 맑게 합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무럭무럭 커가는 바나나와 파타야, 왕레몬, 커피나무 등도 눈길을 끕니다. 청주 미래지 농촌 테마공원 내 생명농업관입니다. 색동박 터널을 시작으로 아열대관과 도시농업관, 생명관 등 5개 테마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40여 개 농가에서 생산한 농특산물과 각종 체험 행사가 곁들여진 직거래 장터도 문을 엽니다. 열대식물원이든지 무슨 이렇게 채소 같은 것도 이쁘게 꾸며놓고 하여튼 옛날보다 많이 달라진 게 참 볼거리도 많고 좋은 것 같아요. 직접 농민들이 와가지고 팔고 정도 나누고 이러니까 많은 호감이 좋아요. 지난해에 이어 또 취소된 청원 생명축제의 일부 시설들이 개방되고 있습니다. 청주의 대표 축제를 기다렸던 시민들에게 차그나마 위안이 될까 하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2년째 취소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또 코로나로 이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주 미래지 농촌 테마공원 내 생명농업관은 다음 달 말까지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청주시가 올해 행사가 취소된 청원생명축제장 내 체험장에서 수확한 고구마 3.2톤을 전량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기부된 농산물은 구색은 기초푸드뱅크와 드림 기초푸드뱅크, 청주시 푸드마켓 등 8곳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면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로 연결해 가격도 저렴하다 보니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충북에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은 총 8개입니다. 청주와 충주, 그리고 제천, 음성, 진천, 괴산 등은 자체 운영하고 있고 단양, 증평 등 나머지 지역은 충청북도의 쇼핑몰에 입점해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청풍명월 장터의 경우 도내 모든 시군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매출도 가장 높은데요. 코로나19와 함께 지속적으로 매출이 오르면서 지난해에는 3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충주의 충주시 샵은 다양한 이벤트 등으로 소비자를 모으면서 1년간 21억여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회원수도 지난해 5천 명 수준에서 2만 3천 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아프간 특별 기여자를 포용한 진천의 진천몰이 요즘 유행하는 말로 돈줄이 난 일 기억하실 텐데요. 올해는 지난해 2배 이상의 매출 신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제천에서는 한방, 괴산은 고추 등 지역의 특산품들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끌어모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온라인 쇼핑몰들이 약진하고 있지만 과제도 적진 않습니다. 일단은 홍보 부족입니다. 쇼핑몰 자체가 있다는 걸 모르거나 알아도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밀려 잘 찾지 않고 있는 건데요. 홍보에 대한 지자체의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이 외에도 지역 쇼핑몰만의 확실한 특색이 부족하다는 점, 운영 미숙, 그리고 배송 지연 등의 문제도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지역의 온라인 쇼핑몰이 지역의 효자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지원과 애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세계 추리봉인 다올라길이 등정에 성공한 충북 히말라야 14좌 원정대가 등반 영상과 사진을 CJB에 보내왔습니다. 50대 나이로 고산 등정을 하기엔 체력적인 부담이 크지만 히말라야 14좌 가운데 5개 봉우리를 밟는 게 성공한 겁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5일 네팔로 향한 충북 히말라야 14좌 원정대는 90회 만에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변상규 원정대장과 조철희 등반대장 2명으로 구성된 그야말로 초미니 원정대입니다. 정상 공략의 중간 기착지인 캠프 1, 2, 3를 차례로 구축하고 다시 베이스 캠프로 복귀해 체력을 충전한 뒤 정상을 향한 거침없는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정상 공략 6일째가 되자 히말라야 산군이 발 아래 펼쳐지고 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옵니다. 순백의 설산 저 멀리서 동이 터오고 마지막 힘을 다해 해발 8,167m 세계 7위봉에 오릅니다. 첫 도전에 나선 지난 5월 악천후로 발길을 돌렸던 아쉬움을 달래며 마침내 다올라길이 정상에 충청북도 깃발을 펼쳤습니다. 진짜 한번 비켜왔다. 감사합니다. 현재 시간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지난 2019년 50대 늦은 나이에 히말라야 14좌 도전에 나선 원정대는 안나푸르나를 시작으로 이번 다올라 길이까지 5개 봉우리를 등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 봉우리 한 봉우리 이렇게 성공해 가고 있는데 제가 거듭할수록 또 부담도 좀 커지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대자연에 도전하는 거다 보니 좀 더 조심하고 신중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파키스탄 쪽 산군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지금 파키스탄 쪽에 랑가파르밭을 좀 가려고 합니다. 인원은 조금 더 확대를 좀 해서 한 3명, 4명 정도까지 갈 예정이고요. 어떤 난관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그들의 열정이 충북의 산악사를 새로 쓰며 많은 도민들에게 큰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한편 원정대 이재명 지사 지지 삼행시와 관련해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이뤄낸 등정 성공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지만 도비를 지원받은 등반 활동에서 민주당 특정 후보를 지지한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 개혁의 길도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야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등정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지지 선언에 감사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주 52시간제보다 훨씬 더 적은 36.5시간을 도입한 회사가 있습니다.
출근은 늦게, 퇴근은 빠르게 조정한 근무 혁신으로 효율적이고 똑똑하게 일하자는 건데요. 청주의 한 IT 기업을 안정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IT 기업에서 일하는 김수지 씨는 매일 초등학생 아이의 등하굣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래 일하지 않는 회사 방침에 따라 오전 9시 30분에 출근해 오후 5시면 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육아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다 보니 업무 집중도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아이를 등교시킨 다음에 제가 출근하기 충분한 여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교시킬 때도 제가 퇴근한 후에 데려가도 충분하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도 없고. 회의는 항상 타이머를 활용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걸 방지합니다. 수평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고 업무 장소에 구애가 없다 보니 스마트한 일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각자 자리는 정해져 있지만 본인이 원하면 이제 회사 어느 공간이든 활용해서 이제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뭐 휴게실에서 해도 되고요. 대학원 수업과 도서 구입비 등 교육비 지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은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였습니다. 지원을 해주셔서 대학원도 잘 수료할 수 있었고 또한 관련된 온라인 수강까지 들으면서 회사의 발전이나 역량을 좀 많이 키울 수 있었습니다. 회사도 똑똑하게 일하고 제대로 쉬는 근무 환경이 생산성을 향상시켰다며 워라밸 근무 혁신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창의적이고 좀 개방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본인의 사생활에서 근무 외 시간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하고 있고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워라밸 문화가 IT 회사 특유의 근무 분위기와 맞물려 기업 현장에 빠르게 정착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국민의힘 이옥규 도의원이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충청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현행 초중고교생뿐만 아니라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가정보육 영유아들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조례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상관없이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 모두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천에서 열리기로 했던 60회 충북 도민체전이 취소됐습니다. 진천구는 관내 외국인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차단을 위해 충청북도와 도체육회 등과 협의 끝에 미개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60회 도민체전은 코로나 사태로 지난해 열리지 못했고 그 후 2차례나 연기된 바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오늘부터 15일까지 기업의 중장년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도내 55개 업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이면 누구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충북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도내 전문대의 1차 수시 모집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하락했습니다. 충북 도립대는 359명 모집에 722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2.2대 1로 지난해보다 1.6대 1 낮았습니다. 강동대도 평균 2.41대 1, 충북보건과학대는 3.67대 1, 충청대 3.04대 1, 대원대 3.54대 1로 모두 지난해보다 1차 수시 모집 경쟁률이 하락했습니다. 청주 시민의 절반 이상이 1, 2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가 내놓은 청주시 주택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의 1인 가구는 27.2%, 2인 가구는 29.9%로 이를 더하면 57.1%입니다. 자가 비율은 63.8%, 전세와 월세 등 무주택은 36.2%를 차지했습니다. 제천시는 민선 7기 들어 달성한 기업 투자 유치액이 1조 5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1조 원 투자 유치 목표를 이뤄낸 제천시는 오늘 화학 소재 전문 기업과의 투자 협약에 따라 4개월 만에 총 5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추가 달성했습니다. 제천시는 앞으로도 4개 기업의 투자 협약이 예정돼 있어 분양률 85%를 넘은 제천 3산업단지에 연내 100%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단풍을 맞아 등산객이 증가하면서 충북 소방이 산악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산악사고는 1,464건으로 이 중 28%가 9월과 10월 2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